안녕하세요. 멘붕단 13기 운영위원회 멘토링관리위원장 오다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멘토링 준비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멘토링 준비가 처음인 신입단원부터 PPT 준비가 고민인 단원까지 모두 모여라! 멘토링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멘토링 모집 톡방을 이용하여 멘토 출강 모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지 톡방에 업로드되는 멘토링 달력과 오션 링크를 통해서도 그 달에 예정된 멘토링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보통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멘토링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2개의 멘토링을 신청했는데 그중 1개의 멘토링이 출강 확정이 되었어요. 까먹지 않게 캘린더에 저장해두고 바로 PPT를 만들러 가봅시다. 짠! 이렇게 PPT를 소개해 드리려고 줌으로 오게 되었고요. 제 학과는 일단 글로벌 통상학과입니다. 맨 첫 장에는 이렇게 출강하는 학교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이렇게 멘토링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줍니다. 오늘 멘토링의 목표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과에 대해 알아보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서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멘붕단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공 소개를 하고 Q&A 시간을 가지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 소개를 할 때 제 부끄러운 사진들은 빨리 넘어가고요.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게 됩니다. 퀴즈를 맞추면 당연히 간식을 주고요. 퀴즈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총 4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퀴즈가 멘토링과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형 퀴즈거든요. 이 퀴즈의 정답은 4번 글로벌 통상학과인데 아이들이 정답을 맞추면 왜 글로벌 통상학과가 희망한 적 없는 학과일까요? 이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제 진로 얘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됩니다. 저는 중학교 멘토링에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진로 이야기를 좀 비중 있게 다루는 편입니다. 이런 진로 얘기가 마무리되면 학교 소개를 거쳐서 드디어 학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학생활 얘기도 조금 해주고요. 이렇게 단과대 소개도 하고 과 소개도 합니다. 무역이란 말의 뜻부터 무역은 어떠한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서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무역학과에서는 무역 말고도 경영, 디지털, 금융경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운다. 이걸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학과 특색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직접 일본에 나가서 물건을 판매했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재밌게가 포인트예요. 재밌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학교를 졸업하면 가질 수 있는 진로랑 필요한 역량 요 정도를 소개하면서 멘토링을 마무리한 후에 남은 시간은 잠시만요. 남은 시간은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답변해 줄 수 있는 Q&A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아까 이 사진은 뭐냐면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에 나가면 제 중고등학교 사진을 보여주면 또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좀 넣어봤어요.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사담도 하고 하면서 Q&A 시간에 질문을 받는 편입니다. 이렇게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기 운영위원회이자 심리학 전공에 재학 중인 김사랑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글로벌 융합학부에 재학하여 자유전공제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자유전공제의 특징을 설명하며 전공 탐색이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융합학부 소속 전공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학교 소개 이후에는 자유전공으로 입학한다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할지 등 실제로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저의 경험을 공유하여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과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니 학생들이 흥미롭게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전공제의 특성상 하나의 전공을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멘토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생기부 내용을 짧게 공유하여 어떻게 학교 활동과 진로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공학과 재학 중인 신소연입니다. 반도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기 쉬워서 제 멘토링은 첫 번째,
반도체가 무엇인지 간략한 소개. 두 번째, 반도체 공학과는 무엇을 배우는지 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한 소개. 마지막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썰풀기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록부 작성하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전공 과목 내용을 소개할 때는 복잡한 부분은 최대한 스킵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만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만의 팁은 아이들이 중간중간 어려워할 즈음에 분위기 전환 겸 학교생활 사진을 넣어주는 겁니다. 물론 집중이나 흐름을 깰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멘토링이 좀 더 기억에 남고 학술적인 부분보다 대학생활이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더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이 없을 것을 대비해 많이 받는 질문도 미리 준비해둡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기 운영위원회이자 인공지능학과에 재학 중인 김현수입니다. 저는 멘토링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성형 AI를 주로 어디에 활용하는지 학생들과 얘기하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챗 GPT뿐만이 아니라 이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설명한 다음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학과를 졸업하면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직업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인 학생들은 코딩이 막연히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익숙한 언어를 먼저 보여주면서 코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학과 소개 이후엔 대학교에서 직접 했던 개발 활동이라든가 제가 직접 만든 웹페이지 혹은 음악 등을 소개하면서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 이후 Q&A 시간에는 입시와 대학 생활에 관한 질문도 받고 간식 추첨도 하며 편안한 분위기로 멘토링을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13기 운영위원회이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한준서입니다. 14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육학과가 여럿 있으니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학과 멘토링은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멘티들은 물론 사범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렇기에 전공 지식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단 배우는 과목, 또 교직 과목의 특수성,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졸업 요건,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편이에요. 또한 수학교육과와 같이 앞에 과목이 붙은 과들과 교육학과의 차이점도 알려준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수전공이에요. 교육학과에 오게 되면 많은 학우들이 복수전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길을 모색하게 돼요. 이러한 사실을 멘티들에게 전달하고자 교육학과 학우들이 복수전공을 하는 이유, 어떤 과를 왜 복수전공하는지도 설명해요. 마지막으론 제가 진행하는 여러 대외 활동이나 학교 생활을 풀어주며 멘토링을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기 운영위원회이자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윤서정입니다. 방사선학과는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이제 좀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워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생활적인 방사선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학과 소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방사선 학과는 과 특성상 이제 좀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다양한 장비들을 다루는 실습들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임상실습과 방사선사 국가고시 준비를 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양한 영상들과 사진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의료 분야로 방사선사가 많이 취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촬영, CT, MRI 말고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학과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야마다 이제 배우는 것들을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학생들에게 퀴즈를 진행을 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진행할 때는 항상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를 하기 위해서 보통 간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식을 좀 넉넉히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기 운영위원회이자 1호 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혜진입니다. 저는 멘토링에서 먼저 건국대학교 소개로 시작합니다.
평지 캠퍼스와 일과목, 다양한 학과와 동아리 등 학교 분위기를 간단히 설명하며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깜짝 일본어 퀴즈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일본어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사요나라의 실제 사용 맥락을 예시로 들며 흥미를 유도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렇다면 1호 교육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라는 질문으로 연결합니다. 이후 학과 소개에서는 1호 교육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1호 교육과와 1호 일문과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하고 학년별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특히 원어민 교수님과 1대1 회화로 진행되는 회화 수업과 교과서 속 문화를 직접 분석하고 발표하는 문화교육록 수업을 예로 들며 실제 수업 방식도 짧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고등학교 일본어 교사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번역무역, 금융 분야,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출 방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저만의 공부 꿀팁을 공유합니다. 노트 정리 방법과 플래너를 활용한 계획 세우기 등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Q&A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질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예시 질문도 함께 제시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멘토링을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멘토들의 다양한 PPT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출강이 확정된 멘토들을 위해서 멘토링 톡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멘토링에 관련된 다양한 공지들이 올라오니까 꼭 꼼꼼하게 정독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개인 노트북을 가져갈 거라서 따로 투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간혹 학교나 센터 측에서 PPT나 자료를 미리 요청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멘토링 당일이 되었습니다. 준비물도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멘토링 PPT가 담긴 USB랑 그리고 개인 노트북, 이 멘붕단 멘토 명찰과 메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식까지 이렇게 준비를 저는 해주고 있는데요. 간식을 챙겨가신다면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출발할 때 자신의 도착 시간을 톡방에 남겨주시게 된다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다들 멘토링 잘 하실 수 있겠죠?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13기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